지난 수십 년간 우리에게 웃음과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물해준 만화. 만화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무한한 상상의 세계이자 지친 일상을 위로해주던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다양한 요소의 다양한 장르의 창작적 개념들이 이상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즐거움을 주던 만화가 웹툰 열풍을 타고 높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웹툰만의 독특한 매력을 강점으로 드라마와 음원,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도전을 해봐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의 계기가 아닐까.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제작 시스템도 발전하며 웹툰 산업은 꾸준히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국경의 장벽까지 뛰어넘고 있는 웹툰. 걸음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웹툰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껌 사줘. 아, 네. 하나 주세요. 아, 1,000원. 네. 사지 마. 어르신 팔아드리면 좋잖아. 오빠 돈 없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사람들 다 했는데 쪽팔리기. 뭐? 쪽팔려? 그럼 나는 가족들, 친구들 앞에서 능력 없는 남자 만난다고 매번 쪽팔려지는 나는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헤어지자.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해볼 건데 지금보다 동작이나 이런 호흡이 조금만 좀 느리게 이렇게 좀 정적이 흐르고 땅 해서 좀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게요.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 극장. 이 작품은 2015년 연재되기 시작한 동명의 웹툰이 원작이라는데요. 신선한 소재와 스토리로 인기를 얻으며 이렇게 연극으로도 재탄생되었다네요. 웹툰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다양한 소재인데 친숙하면서도 그걸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지 않게 잘 표현을 해놓는 장르 같아요. 딱 2호선이라는 공간 안에서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인생을 살고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담아놓은 웹툰이었어요. 웹툰 2호선 세입자는 각자의 사연으로 지하철 2호선에 숨어 살고 있는 세입자들과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계약직 영무원 사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루고 있어 청소년부터 어르신 세대까지 모두가 웃으며 공감할 수 있다고 하죠. 연출자와 배우들 모두 웹툰의 재미와 감동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2호선 세입자는 처음 연극으로 선보인 이후 꾸준히 호평받으며 웹툰의 가능성을 증명해왔습니다. 이처럼 이제 현대인들에게 웹툰은 대표적인 팝컬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큰 호평을 받으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한 종이 만화 중심의 글로벌 만화 시장이 이제는 한국 웹툰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웹툰이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폰에 특화된 방식은 소비 가능한 스낵컬처의 대표 콘텐츠로 전 세계 젊은 층을 사로잡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웹툰의 지식재산권은 영화와 드라마, 연극, 캐릭터, 게임 등 전 장르로 확장해 새로운 콘텐츠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죠. 대한민국은 웹툰의 종주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화가 시대의 바람을 타고 큰 인기를 얻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지만 지금의 K-웹툰이 나오기까지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만화 시장의 잠재력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완성되어 온 거죠. 일제 강점기에는
지금 보통 보는 만화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 신문, 잡지에 이제 만화가 실렸었고 실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만화책이라는 게 나온 거는 해방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며 힘들었던 우리 민족의 삶에 만화는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화방이 생겼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요. 시대상을 반영한 재치 있는 많은 작품들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엔 만화 전문 잡지가 등장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밀리언셀러 작품도 많이 등장했고요. 힙합, 순정 만화 등 장르도 다양하게 확대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죠. 1989년 IQ 점프를 바로 이어서 1990년 소년 챔프를 창간하면서 만화 잡지가 활성화되는, 기본적으로 만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만화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들이 굉장히 자주 이용하고 또 즐기는 매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만화 산업이 점차 출판 위주에서 방송, TV 콘텐츠 등으로 확대되었고 인터넷과 함께 웹툰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서 만화 서비스를 시작하며 웹툰의 스크롤 방식을 이용한 작품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대중화되기 시작한 웹툰의 시장 규모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웹툰을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거죠. 웹툰 산업이 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좀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제작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고 하나의 스튜디오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독자들은 더 빨리, 더 많이 보고 싶어 하죠. 혼자 창작하는 방식은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엔 약간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웹툰을 제작하는 한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연재 중인 작품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위한 회의가 한창이네요. 웹툰 장면을 띄워보며 적극적으로 각자 의견을 펼쳐 보입니다. 유진이랑 이어진다라는 어떤 내용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남자 캐릭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일정 관리나 아니면 세세한 스토리에서 불필요한 각색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콘티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작화를 진행하면 어떨지. 격앙된 감정선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말풍선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구름 같은 모양의 어두운 색 말풍선이 있어요. 검은색으로. 그래서 그 말풍선 위에 흰색 글씨로 대사를 얹고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합쳐져 스토리뿐 아니라 작화, 효과 등의 세세한 작업 내용까지 결정이 되는데요. 이처럼 국내 웹툰 산업이 발전해가는 속도만큼 웹툰 제작 과정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작가가 나 이 작품 하고 싶어 하면은 그냥 그 작품을 만들면 되는 거였거든요. 어떤 작품이 요즘에 이제 독자들이 많이 좋아하는지부터 기획을 하게 되고 각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함께 작품을 만드는데요. 시장 규모의 성장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제작 방식이 필요해진 거죠.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점차 콘텐츠의 퀄리티가 중요해졌고 이러한 요구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분업화된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철저한 분업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첫 작업, 가장 먼저 원작을 다듬는데요. 소설을 이제 캐릭터랑 이제 스토리를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만화 형식으로 이제 다시 재작업을 하는 작업입니다.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더 빛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리 작업은 웹툰의 이야기가 결정되고 독자들의 흥미를 끌어당길 수 있는 출발점이죠. 이렇게 스토리가 완성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내야겠죠? 이 스튜디오에서는 배경 작업을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스케치업을 삽입해서 넣거나 분위기 컷에 맞춰서 이미지들을 작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보는 눈의 퀄리티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작업하는 분량도 많고 혼자서는 작업하기에는 엄청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서는 팀별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보다 리얼한 공간감을 주기 위한 3D 모델링 기술까지 도입되었습니다. 주로 건축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 기술은 웹툰 배경이나 소품을 제작할 때도 적극 활용되고 있죠. 배경 작업이 끝나면 웹툰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가장 중요한 작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화란 스토리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인물을 표현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웹툰의 캐릭터들은 작화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작품 안에서 연기를 하게 되죠. 작화가 끝난 작업물에는 캐릭터를 더욱 돋보이게 할 다채로운 색이 입혀집니다. 색연필이라던가 여러 가지 약간 수작업을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색감을 잡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각각의 뭐 꾸미는 요소들, 하이라이트 컷을 꾸미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완성을 하는 최종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색까지 마무리되면 웹툰은 드디어 독자와 만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진짜 마지막 단계, 편집을 거쳐야 합니다. 편집 단계에서는 식자 작업과 함께 작화를 돋보이게 할 효과들이 추가되면서 웹툰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각 파트의 전문가들이 제 몫을 하고 나서야 한 편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마침내 독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분업화 시스템은 작품의 퀄리티를 높일 뿐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에서도 독자들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의 손을 거쳐 완성된 작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왜 이러시는 거죠? 그대에게 할 말이 많았어. 편지에 다 적어놨는데 직접 찾아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우선 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 잘 생각하셨네요. 찾아오셨다면 앞으로 호의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당신은 분명 이렇게 아름답고 똑똑한 여자였는데 정말 가증스러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고. 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제발 그만. 공장님? 조금 더 트렌드하거나 대중성이 가미된 작품들을 제작하기 위한 역할로서 스튜디오들이 활용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혼자서는 작품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분들이 이 스튜디오 창작 환경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보완적인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스튜디오는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죠. 웹툰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 분야에 꿈을 갖는 인재도 많아지는 상황. 만화가 좋아 웹툰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는 예원 씨는 오늘도 열심히 실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죠? 방안 곳곳엔 예원 씨의 열정이 담긴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붙어있는 습작들을 보니 그간의 고민과 노력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지금은
어떤 작품에 열중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콘티 작업이라고 초기 단계에 있는 건데 지금 콘티 마무리 짓고 스케치하고 있어요. 웹툰 창작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번에 중간고사 과제가 이거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라서 틈틈이 작업하고 있어요. 아, 예원 씨는 웹툰을 전공하는 학생이군요. 웹툰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제작하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예원 씨.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아직 배울 게 많기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라는데요. 틈틈이 습작하고 수업에도 가야 합니다. 예원 씨가 공부하는 학교에는 예원 씨와 같은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웹툰 산업 쪽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의 수업이 개설되어 있고요. 실습뿐 아니라 이론도 빠짐없이 가르쳐주죠. 웹툰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품을 구상을 하실 때 내가 일상툰으로 그려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보통체로 그려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실사체로 그려줄 것이냐에 따라서 그러한 장르도 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겠죠. 작품을 구상했을 때 매화 다음 화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작가들이 어려움에 봉착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작품을 그리실 때 먼저 캐릭터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배경 설정, 충분한 기승전결로 이루어진 그러한 스토리를 구성을 해서 K-웹툰의 미래를 만들어갈 학생들. 웹툰은 개개인의 뛰어난 기량도 중요하지만 눈높이가 높아지는 대중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수업은 웹툰 창작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기술적인 것 이외에도 기획적인 부분을 가리켜서 학생들이 웹툰 창작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웹툰 기초 드로잉, 웹툰 스토리, 웹툰 연출, 웹툰 채색, 웹툰 창작 등을 통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협업해서 교육하고 있고요. 졸업 후 웹툰 관련 전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 이론 수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작업을 일일이 훑어보며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지도해 주는데요. 원근감 처리가 잘 될 수 있게 앞에 있는 캐릭터는 더 묘사를 좀 하고요. 앞에 있는 캐릭터와 뒤에 있는 캐릭터가 조금 원근감이라든가 그러한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작품을 할 때 내가 어떤 스타일의 그림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 마음에 드는 샘플을 보시고서 그 그림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려주면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스스로 정한 주인공과 스토리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업하는 스타일에도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예원 씨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던 웹툰은 어떤 모습일까요? 조금 과격해 보이기도 하고요. 격렬함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고등학생이고 복싱을 배워서 일단 리그전에 나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만화 더 파이팅이라는 걸 보고 나서 좀 이 액션감 이런 연출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복싱 만화 그려보고 싶어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짧게. 김동현 화이팅! 아버지, 저는 10월에 있는 전국대회에 참가할 거예요. 거기서 200도를 만나 이겨서 돌아올게요. 비겁한 200도 자식. 경기장에서 만나면 마지막 라운드까지 쥐어짜내서 두들겨 패줄게. 그리고 다신 주먹을 못 쓰도록 만들어주겠다. 열심히 자신만의 작품을 그려가고 있는 예원 씨. 작품이 완성되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상상 속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고 나만의 이야기로 만들어낸다는 건 분명 설레는 일일 겁니다. 제가 사실 중학생 때
학교가 되게 가기 싫었어요. 친구들이 재밌는 만화를 저에게 추천을 해줬었어요. 나도 이런 만화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쨌든 학교에 가게 되더라고요. 만화를 잘 만들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좀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웹툰 작가 되기도 어렵지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후 작품을 연재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직업인가 사실 이런 걱정이 있긴 있어요. 간절하게 되고 싶었다 하더라도 웹툰 작가로 홀로 선다는 것은 분명 큰 도전일 겁니다. 10년 넘게 웹툰 작가로 활동하며 여러 편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은 천범식 작가. 이건 뭐 지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두터운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베테랑인데요. 종종 도움을 요청해오는 학생들의 작품에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본인도 걸어왔던 길이기에 웹툰 작가 꿈나무들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캐릭터가 예쁘죠. 왜냐면 이미 멸망한 지구에서 그 이후에 조금 더 사람들이 다시 발전해가지고 메타버스 내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거든요. 캐릭터 얼굴이 두 가지인데 원래 얼굴은 굉장히 흔하기도 하고 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더 특별하고 싶고 약간 셀럽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자신을 키우는 아이거든요. 연령대에 이만큼 완성한다는 거는 엄청난 근성이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아쉬운 점을 피드백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체형이 지금 머리가 어깨나 이런 다른 비율에 비해서 얼굴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미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더 어린 연령대인 것처럼 느껴져요. 다정하면서도 날카로운 선배의 칭찬과 조언. 매 순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웹툰 작가 지망생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천범식 작가에게도 학생들과의 만남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지망생들 그리고 또 대학생 이렇게 초년생들 이렇게 작품들을 많이 보거든요. 많이 자극이 되죠 사실. 나도 이렇게 순수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일을 할 때만 거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습니다. 이제는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찾아올 만큼 제법 이름을 알린 웹툰 작가이지만 그에게도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그림을 그려야 겨우 하나를 마무리할 수 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고요.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생활을 압박했죠. 데뷔 날짜가 정해졌던 것보다 딜레이가 많이 돼가지고 그게 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봉급 날도 2달씩 밀린 셈이 되기 때문에 데뷔와 동시에 결혼도 같이 해가지고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제가 데뷔하고서는 딱 30화 만에 그게 끝났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벌어놨던 거를 조금씩 까먹으면서 다음 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빨리 해도 부지런히 해도 반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 반년 동안 이제 쌓아놓은 곡간이 이제 점점 깎아 먹고 있고 실직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작업량과 충분치 않은 보상. 좋아하지 않았다면 해낼 수도 견뎌낼 수도 없었을 일.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작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쇄 만화나 이제 출판 만화가 전체적으로 쇠퇴하면서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사실 창작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재될 때까지 이제 원고를 작성하시면서 그 원고를 이제 개발하시고 하시는데도 많은 이제 뭐 비용이 발생을 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뭐 생활비 같은 것도 필요하시잖아요. 창작 지원이라면 뭐 원고료 지원이라던가 그다음에 기획개발 단계의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웹툰 작가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작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을 채워주었고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지원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작업 공간도 보다 넓고 많아질 예정이라고 하죠.
웹툰 산업이 성장하려면 더 다양한 장르가 활성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맞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잘 되는 작가, 잘 되는 플랫폼, 그리고 나머지는 고충을 토로하는 작품과 작가와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중간 단계를 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굿즈라든지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장르들과 친화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콘텐츠라는 점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입니다. 웹툰의 수익성은 작가들에게 늘 뜨거운 화두입니다. 국내 웹툰 시장의 규모는 한 해 1조 원이 넘지만 작가별 불균형이 심각하고 부당한 일을 겪는 경우도 많죠. 노력이 충분한 보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안정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작가들은 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치열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예전에도 남편이랑 카페를 했었는데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힘들긴 한데 어쨌든 서로 전혀 다른 일이기도 해서 오히려 재밌어요. 웹툰 작가와 샌드위치 전문점 운영을 겸업하고 있는 부부. 덕분에 금전적 어려움 없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창작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더 바빠지고 몸이 힘들어진 것도 사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서선진 작가는 자신만의 색깔로 많은 팬을 거느린 작가가 됐습니다. 서선진 작가는 생활툰을 그리고 있는데요. 일상의 소소한 사건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꾸밉니다. 자신과 주변 인물을 친근한 동물 캐릭터로 표현하며 일상의 조각을 모아 보여주죠. 제가 재작년에 첫 아이를 얻어서요. 그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과 수많은 일들을 겪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일상툰 그리고 육아툰으로 기록하고 싶어서 만든 웹툰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알게 되는 작은 사실들. 첫 아이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일상과 경험은 영감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달 모양 무드등이 은은하게 켜져 있는 병실. 한참을 몽롱하게 있다가 고개를 돌리니 높은 신생아 침대에 홀로 누워있는 둥이의 실루엣이 보였다. 내가 널 이 세상에 데려왔다는 게 놀라웠다가도 그로 인해 둥이가 겪을 일들이 아득하다가도 그럼에도 둥이에게 이 세상은 한없이 행복한 것이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하지만 인생은 바람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기에 제발 파도가 오더라도 얕게 오기를. 이런 바람들이 날마다 쌓여 우리의 육아일기가 채워지는 거겠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우리가 덜 아프기를. 서선진 작가의 소소한 육아일기는 현재 육아를 했거나 하고 있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으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작품을 콘셉트로 한 팬 상품을 런칭한 건데요. 작은 수첩부터 공책, 쿠션까지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달고나 일기를 연재를 하면서 제 웹툰을 굿즈와 접목을 시켜서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저도 너무 즐거운 마음에 하나씩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팬 상품들은 이제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데요.
열심히 한 덕분인지 뜻밖의 성과도 이뤘습니다. 최근에 해외 업체와 이제 라이센싱 업체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협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멀리 소개가 되고 판매되는 용도로 제작된 제품이고요.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하나씩 제작이 되어서 원래 웹툰으로 시작된 캐릭터인데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그런 경험과 기회였습니다. 서선진 작가의 가능성을 기업이 먼저 알아본 거죠. 커피를 마시기 위해 매장에 들른 손님들도 귀여운 캐릭터 상품들에 큰 관심을 보이는데요. 스티커와 메모지, 각종 장식품들. 벽장 가득한 다양한 제품은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손님들. 저마다 손에 상품을 하나씩 들고 있네요. 일단 카페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봤을 때 아기자기하고 또 귀엽기도 하고 또 이런 카페에서 이런 것을 운영한다는 게 정말 이색적이고 좋은 것 같아서 자주 오고 싶습니다. 서선진 작가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뗐습니다. 펜 상품 개발과 판매를 하는 최초의 작가는 아니지만 이 도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마감을 달리고 원고를 탈고하고 또 마감을 달리고 이런 쳇바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루틴 같은 게 있어요. 작품에서 생기는 수익 외에 전혀 다른 수익을 기대하기가 많이 어려운 현실에 놓여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굿즈 같은 경우는 그 쳇바퀴에서 좀 바쁘겠지만 잠깐 물러나서 새로운 매체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또 다른 작품을 만든다는 이렇게 개념 하에서 독자님들과 새로운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웹툰이라는 만질 수 없는 콘텐츠가 상품을 통해 세상에 나와 독자와의 긴밀한 소통 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웹툰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한 움직임은 이미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서울의 한 전시장에서 열린 국제 방송 영상 마켓. 이곳은 영화와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한데 모인 조금 특별한 공간인데요. 국내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사들이 방송 콘텐츠를 거래하는 마켓입니다. IP를 보유한 회사와 또 제작하고자 하는 제작사들이 1:1 미팅을 하면서 좀 더 작품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상담을 하고 결국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어떤 요일을 가장 싫어하시나요? 말 그대로 이 행사에는 웹툰 제작사들도 다수 참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저의 모습입니다. 국내 우수한 웹툰 콘텐츠를 다른 플랫폼 또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말이죠. 수습하기에만 급급했던 주인공의 삶에도 차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짝사랑해왔던 미모의 여직원과 결국에는 연애를 시작했고 이제 웹툰 사업은 방송, 영화까지 영향력을 뻗치며 그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의 장벽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저희도 웹툰을 만드는 회사지만 영상화까지 감안을 해서 처음부터 기획을 했던 작품들이 있어서 웹툰을 보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검증된 콘텐츠들이 영상화가 되는 편이라서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대로 영상에 따라올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고 업계 여러분들 만나보고 지속 가능한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주인공이 월요일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 기업은 기발한 스토리와 아이디어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상상력과 재미있는 소재로 무장한 수많은 웹툰 제작사들은 이곳에서 고객들과 만나 팔로 개척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음반, 전시 이런 측면들까지 같이 고려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관련된 상품의 요소들까지도 함께 고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웹툰 IP 하나를 기획을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상품들까지 기획을 하게 됩니다. 요 몇 년 사이 영화와 드라마 산업 쪽에서 눈에 띄는 작품들 상당수가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호평을 받은 웹툰 기반 작품은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어 흥행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를 일명 IP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IP 비즈니스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다양한 매체와 장르 등을 연결하고 상표권 기반의 산업을 상품화하는 걸 말하는데요. 웹툰 산업도 빠질 수 없죠? 웹툰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업도 하나둘 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인 머스트비와 저희가 콜라보를 해서 웹툰으로 제작 중입니다. K-팝과 K-웹툰의 아주 특별한 컬래버레이션. 각기 다른 장르의 시너지 효과를 겨냥한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기업은 웹툰이 가진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류 콘텐츠가 세계를 공략할 새로운 흐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지금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나 그다음에 웹소설이나 혹은 무빙툰이나 MD 상품이라든가 캐릭터 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품군들에 대한 것들이 좀 폭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런 상품이나 이런 홍보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국별로 해서 플랫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늘어나는 추이가 너무도 1년 1년 명확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은 수백 개의 IP를 보유한 문화 제작사로 현재 다양한 웹툰과 콘텐츠를 국내와 해외에 제작해 유통 중에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자사의 웹툰 콘텐츠를 해외에 알리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포부만큼 타겟 국가도 다양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영미권 국가들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웹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30여 개 국가에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고요. 이미 여러 국가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죠. 우리와 다소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오랫동안 축적된 좋은 작품들이 있기에 가능했죠. 큰 잠재력을 지닌 준비된 작가들이 존재하고 좋은 작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이들이 있었기에 웹툰 강국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웹툰 산업은 기술적인 진화, 다른 장르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확장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앞으로 이러한 강점을 이용해 더 많은 파생 콘텐츠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패턴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요. 가능성 있는 작가분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파트너십 이런 부분들이 잘 맞물려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예술로 보여지던 것이 만화였다면 지금의 웹툰은 더 나아가서 감상적인 측면에서의 기능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융복합이 가능한 친화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웹툰의 힘이자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드넓은 세계 시장 속에서 그 가능성을 증명한 K-웹툰. 결국 웹툰이 품고 있는 이야기에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 외형이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의미겠죠. 이제 기술의 진화와 함께 맞물려 웹툰 산업도 더욱 빠르게 발전해 나갈 것이고 콘텐츠는 더욱 멀리 뻗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여기서 지내야겠어. 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오지 마라. 노력을 인정해. 탄탄한 작품성과 인기를 기반으로 제작된 연극인 만큼 콘텐츠를 재생산할 때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웹툰 같은 경우는 정말 긴 호흡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편부터 50편까지 있다고 하면 많은 스토리를 담을 수 있고, 근데 연극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이라는 되게 함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재는 같지만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원작을 보고 온 사람이 괴리감이 든다기보다 원작을 보고 와서 오히려 더 재밌을 수 있는 연극인 것 같아요. 이미 웹툰으로 검증된 IP는 스토리 완성도나 대중적 인지도가 확보돼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분명 다른 작품이죠. 이처럼 멋지게 재탄생한 새로운 작품은 또 다른 장르의 콘텐츠로 제작되기도 하고요. 콘텐츠 생태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웹툰을 사랑한 독자들처럼 관객들도 작품에 만족했을까요? 지하철 내에 사람이 산다 설정이 재밌었고요. 그냥 저 세대 불문하고 다 볼 수 있는 연기인 것 같아요. 무거운 주제지만 감동도 주면서 너무 밝고 재밌게 꾸며주셔가지고 사회 문제가 가벼운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연극의 성공은 원작의 성공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유명하고 검증된 원작이 있다는 것은 때론 리스크가 되기도 하죠. 이는 앞으로 IP 사업을 시도할 모든 이들이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고민이기도 합니다. 공연으로 장르를 변경을 해야 되고 장르를 다른 장르로 도전을 하면서 제가 가졌던 가장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가 이 원작이 가진 이 따뜻함을 변형시키지 말아야겠다. 물론 웹툰이라는 장르, 공연이라는 장르는 다르긴 하지만 간통하는 주제는 결국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이 관객들한테 고스란히 잘 전달될 수만 있다고 하면 새로운 장르로 발전시키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웹툰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 이유는 결국 그 안에 담겨진 이야기와 진심 어린 메시지 때문일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인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진 웹툰. 작가와 독자 사이의 공감과 교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무언가. 웹툰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자기 일상의 단조로움을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웹툰을 통해서 저런 세상도 있고 이런 세상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만화만큼 늘 사람을 꿈꾸게 하고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매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늘 나이에 상관없이 시대에 상관없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만화와 웹툰이 끊임없이 변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또 거기에 어떤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만화가 들어온 지 10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웹툰 전문 플랫폼이 생긴 지는 이제 겨우 10년 안팎입니다. 웹툰 산업은 이제 막 알에서 뛰어나온 병아리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냈죠.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아직 걸음마 단계인 만큼 앞으로의 가능성도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단단한 웹툰 산업 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조금 더 긴 안목을 통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보다 더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웹툰이 기획되고 준비되어져야 하겠죠?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장르의 다양성과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줄 플랫폼이 균형을 맞춰 발전해 갈 수 있다면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K-웹툰의 선두 자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겁니다.